자, 그들 한번 직역 한번 할까요? 탄군가가 무슨 말이야? 한탄한다. 궁핍함을. 가난을 한탄한 노래예요. 그러면 누왕사의 모습에서도 이제 앞쪽에서는 가난에 대한 한탄이 있었습니다만은 뒤쪽에서는 어떤 자연 친화적인 그리고 안빈낙도 이런 모습이 있잖아, 그지? 얘는 이제 끝까지 가난을 한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자주 출제가 되는 작품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탄군가가 최근에 좀 출제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탄군가를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교재에서도 내가 소개를 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주 안 봤기 때문에 조금 더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화자는 궁핍을 탄식하고 있는데 자신의 감정을 단순히 서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 자, 그래서 이 작품 비유가 되고 있어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굶어 죽은 귀신이요. 궁귀로 의인화하여 그 궁귀를 청자로 내세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가상 대화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궁귀가 얘가 누가 돼요? 청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시적. 자, 화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과 서로 자, 대화체 구성이에요. 대화체 구성입니다. 자,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대상을 의인화하여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됐지? 자, 대상 동그라미. 이 대상은 가난이었어요. 가난을 뭘로 의인화했다고요? 궁귀로 인화했습니다. 가난에 대한 한탄에서 가난에 대한 수용으로 시적 화자의 태도를 변화시킨다. 자, 시상전개입니다. 자, 한탄에서 뭘로? 나중에는 수용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죠. 다음 고사의 인용. 고사의 인용. 다음 사실적 묘사. 그 다음에 끝에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있었겠죠. 그죠? 자, 그것이 바로 화자의 운명론적 가치관입니다. 나한테 내 삶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주어진다면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운명론에 의해서 끝에는 가난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으로 인한 근심과 고통, 그리고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제시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앞쪽 부분이에요. 서사라든지 본사 1 이쪽이거든요. 자, 이쪽만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는 이 작품을 또 소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풀어주시고요. 하늘이 삼기심을 하늘이 만드시기를 일정고로 하련만은 일정하게 고르게 하련만은 어찌하여 인생이 이되도록 고초한고 어찌 인생이 이토록 괴로운 것이냐. 삼순구식을 얻거나 못 얻거나. 자, 삼순구식 밑줄. 우리가 삼순구식 했을 때는 그러니까 한 달에 삼순이니까 9끼밖에 못 먹는다. 우리 가난함 할 때 늘 나오는 얘기야. 삼순구식. 그래서 이렇게 한자 성어 부분들이 혹시 나온 거 있잖아. 본문에. 그래서 브랭크 해가지고 괄호넣기 부분들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조심하시고. 삼순구식을 얻거나 못 얻거나 10년 일관을 쓰거나 못 쓰거나. 그러니까 10년 동안 한 갓을 쓰거나 못 쓰거나. 가난하니까 돈이 없잖아. 안표 누공인들 날같이 비어시며, 그러니까 안연이 곳간이 비었다고 나같이 비었겠느냐. 원한 가난들 날같이 기심할까. 그러니까 원원의 가난인들 나같이 심하겠느냐. 그래서 그게 이제 안표라든지
그 다음에 원헌, 그러니까 암표 누항, 그러니까 안연의 표주박이 가장 비었다. 또 원헌, 그래서 이제 둘 다 그 공자의 제자들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래된 말이 이제 단사표음, 단표누황이라는 말이 제시가 됩니다만은, 그런 이제 가난함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중국의 고사 있죠. 이 고사를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조심을 해야 할 지문이 바로 그쪽이에요. 자, 농사짓기도 어려운 집안 상황입니다. 춘일이 지지하야 포곡이 배하거늘. 그러니까 지지란 것은 더디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디다, 느리다. 봄날이 더뎌서 포곡은 뻐꾸기예요. 뻐꾸기. 자, 뻐꾸기가 재촉하거늘. 뭘 재촉한다고? 빨리 농사지라고 이제. 동린에 따먹고 서사에 홈이 있고, 동쪽에 쟁기가 있고 서쪽 집에는 홈이 없고, 집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집안에 들어가서 씨앗을 마련하니, 올비 없이 한 말은 반이나 쥐가 먹어버렸고, 올비 없이 한 말은 반 넘게 쥐가 먹어버렸고, 기장피 조파튼 서너되 붙었거늘. 그러니까 심을 기장피라든지 조밭은 서너대가 안 되는 것을 하나한 추운 춥고 배고픈 식구일이야 어이 살리. 그래서 이제 가난한 농사짓기도 씨도 없고 그러니까 농사짓기도 어려운 집안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윗글의 내용과 의미가 통하는 속담 골라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핍함, 가난함 이러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횡한 빈집에서 서발막대 거칠 것 없다. 가난함 묶어놔요. 속담. 적수공권이다. 삼순구식이다. 지금 가난함인데 죽사발이 웃음이요 밥사발이 눈물이라. 자, 이것은 먹을 것이 없어도 어떻게 돼요? 즐겁게 지내는 것이 낫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난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본사 두 번에서는 가난 살림에서 종들에게까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절조차 지낼 수 없을 만큼 가난함을 제시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사 부분 있죠. 그래서 이 가난한 처지에서 체념하고 가난을 수용하고 있는 바로 그 대목이 결사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 뭐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이 부탁 좀 드릴게요. 자, 다음에 자, 황계사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 있는데, 자, 작자 미상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한다면 황계가 뭐예요? 노란 닭이잖아요. 노란 닭. 황계타령. 그래서 작자 연대미상의 12가사 중에 하나로 황계타령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황계사 부분을 제시했던 것이 뒤에 유산가 있지. 이 유산가하고 좀 같이 좀 제시하려고 이제 황계사를 제시했는데, 자, 이거 잠깐 이론적인 모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넓게 본다면은 조선 후기에 평민 가사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우리 시조에서도 이 피지배층 평민들은 문자를 갖지 못한 계층이었잖아. 그럼 문자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네들이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보거나 듣거나 부르거나 했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그래서 시조 형태도 가창이 됐단 말이에요. 시조 창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조만큼 못해도 그렇잖아. 바로 이 가사의 형태도 가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민 가사 중에서 하층, 전문, 노래꾼들에 의해서 시정에서 불렀었던 가창 가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가창 가사 형태는 양반들의 가사에 비해서는 기법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내용 자체가 조금 잡스럽다는 얘기, 잡스럽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이렇게 잡가라고 불렀던 거예요. 가창 가사를. 그리고 또는 얘들은 앉아서 부른다고 해가지고 네, 좌창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잡가 형태를 어느 지역에서 불렀었느냐, 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서울 경기 지역을 이제 경기 잡가, 황해도 지역을 서도 잡가, 전라도 지역을 남도 잡가, 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남도 잡가 같은 경우는 육자뱅이라든지 세타령 이제 이런 작품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자, 서울 경기 지역에 경기 작가가 있는데, 자, 이 작품이 네, 휘모리 작가가 있고 12가지의 노래라고 해서 12잡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 12잡가 속에 포함된 대표적인 노래가 뭐예요? 그게 황계사하고, 그지? 그리고 유산가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12잡가, 12작가 중에 하나로서 황계타령이라고 불리는데, 자, 이것은 이제 이별의 노래입니다. 이별의 노래. 임을 그리워하면 노래인데요. 이별하고 소식조차 주지 않는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황계에 의탁하여 표현한 가사로서 전체 41일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격이 많은 점이 눈에 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사문학입니다. 하지만 이 양반 가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파격이 심하죠. 이것은 이제 평민들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자 거기 잠깐 볼래요? 일조난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여 자네 일정 못 오던가 무심일로 아니오던가. 아 얘야 말 듣소. 보세요. 가사문학이 3, 4조 4조 나오다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아 얘야 말 듣소.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민의 어투가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파격이 심해집니다. 자, 또 하나가 평민의 언어하고 언어의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평민들의 언어와 거기다가 이 한자가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양반들과 마찬가지로 한자를 갖다가 다 수용했던 이런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층 전문 놀이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삼패 기생들이라든지 또 서당패들이라든지 이네들이 어디 잔치집에 불러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그것이 그 청자들에서 양반이라고 생각하나 보자. 어떠니 양반들 앞에서 평민들의 언어만 얘기하다 보면 격이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이 한자의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층 문화에 대한 모방 심리 때문에 한자를 제시한 것입니다. 자, 기억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갈래에서 가창 가사, 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쓰라고요? 잡가라고 쓰세요.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의 12잡가 중에 하나고요. 자, 그다음에 특징을 보면은 유산 정서의
사설들을 나열하는 형식이다. 가창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운율로 전개가 된다. 자연물에 의탁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리고 있다. 자, 이것은 주제의식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임과의 이별이고요. 자, 또 하나가 이제 그 억구에 나오는데, 이 황계사 나왔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불가능한 상황 설정할 때 그 억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병풍에 그린 닭이 회를 치고 온다,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위에 자, 1, 4번. 자, 이걸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을 다 제시를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일조난군, 그러니까 아침 일찍에 난군이 이별한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여, 끊겼다는 얘기야. 소식이 끊겨서. 자네 일정 못 오던가 무산일로 아니 오던가. 근데 위에 쪽은 완벽하게 전형적인 양반들의 한자 어투잖아요. 근데 아래쪽은요, 그냥 일반적인 평민들의 언어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섞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돈절, 그 다음 황계, 도대선, 큰 나루 빼고요, 명휘. 자, 이렇게 제가 억구풀이를 해놨습니다. 자, 우선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임을 기다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럼 거기에 키워드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불가능한 상황 설정, 밑줄. 불가능한 상황 설정. 거기서 가 밑에 보면요. 자, 이 대목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불가능한 상황 설정해가지고 대표적인 시조라든지 작품들 내가 암기를 하고 있잖아. 거기다 하나 끼우면 돼. 대목일까? 병풍에 그린 황계 수탈기 두 날에 둥덩 치고 자른 목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에우리고 나와 있어요. 사경 1점에 날새라가 꽃기어 울거든 오려는가. 병풍에 그린 닭이 어떻게 날개치고 꽃기 우냐 말이야. 됐지? 그래서 바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이미 오기를 소망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됐어요?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황계라고 하는 사물은 나와 있지만 어떻게 돼? 그 닭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의인화의 모습은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감정이입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감정이입. 다음에 한시, 소설 등 다른 작품의 인용. 자, 밑줄. 한시, 소설 등 다른 작품의 인용. 거기 보면은 그 위에서 7번째 줄. 아이야 이 말 듣소. 밑에 춘수가 만사택하니 무리기 퍼모도던가 하운이 다기봉하니 산이노 퍼모도던가. 그래서 춘수만사택이요 하운 다기봉이다 하는 것이 원래 한시입니다. 도연명의 한시예요. 그게요. 자, 또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대사 성진이라는 석교상에서 팔선여달이고 희롱한다 지어자죠 올시고. 이건 뭐였어? 우리 구운몽이죠. 그래서 위에는 도연명의 한시를, 그리고 가의 부분에서는 김만중의 소설 구운몽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자의 정서와 다른 이질적인 후렴구를 통해 흥을 돋우고 있다. 자, 그럼 화자의 정서가 뭐라고 썼죠? 외로움이잖아요. 그래서 임을 지금 기다리는 그리움이라든지 외로움, 이런 모습인데 거기에 이질적인 후렴구 있죠. 그럼 이질적인 후렴구가 어떤 것이겠어요? 찾아봐요. 지화자 좋을시고 지화자 좋을시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지화자 좋을시고라는 것은 흥겨움이지 이것이 어떤 그리움이나 고독과는 관련이 없지 않겠습니까?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여러분한테 지금 하는 것이
지문을 모를 경우에는 차라리 밑에 선지를 가지고 키워드를 잡고 그것을 본문에 대입을 시키는 이런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다음 다시 보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네, 잡가의 특징이에요. 잘 보세요. 한시의 구절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아까 나왔었죠? 도연명의 한시. 그래서 춘수만사태기요. 그러니까 봄, 연못에 물이 가득하고 하운다기봉이라. 여름 봉우리에 구름이 많다. 이런 식의 이제 도연명의 한시였고요. 다음 특정한 어구 반복 밑줄. 아야 말드소, 아야 말드소, 그죠? 네, 계속 이 말이 어구 반복입니다. 다음 의문형 어미. 자, 의문형 어미. 못 오던가 아니 오던가, 그지? 의문형 어미. 자, 다음 감정이입은 없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황계라는 의인화의 모습. 그리고 이 작품 나왔을 때는 뭐 불가능한 상황 설정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4번이 되겠고요. 다음 3번입니다. 이 작품과 보기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자, 정석가 나왔네요. 그러면 정석가에서 우리 주제 딱 그것만 하세요. 우선 첫 번째가 아까 불가능한 상황성 나왔었고요. 자, 두 번째가 영원히 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아니겠어요. 물론 밑줄 유덕하시님을 여의 아바치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반어법이긴 합니다만은, 자, 우선 과거를 돌이켜보며 현재를 반성하고 있다. 둘 다 과거 돌이켜보고 현재 반성하는 모습은 없지? 예. 다음 모순된 진술을 통해, 자, 모순된 진술의 밑줄. 이 모순된 진술은 뭘 말하는 거야? 역설법. 역설법. 그래서 역설법의 모습이라는 것은 오히려 보기만 해당되는 겁니다. 자,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정서. 이해했습니까, 이제? 그래서 특징만 잡으면 될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옛 고사 활용, 고사에 대한 것은 없고, 다만 이제 중국의 한시라든지 이런 것은 인용이 있죠, 그죠?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정과정곡은 어디 인용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 정과정곡을 제시를 했구나 하는 순간에 뭘 떠올려야 돼? 불가능한 상황점 물었겠구나. 이렇게 나와주면 되잖아. 다음에 밑줄 친 가 부분입니다. 한 곳에 들어가니 육관대사가 바로 구운몽의 그 구절이에요. 자, 이것을 인용했던 이유. 당대에서 암울한 분위기가 뭐? X. 다음 다른 장르의 내용이 작품 속에 이거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상층문화에 대한 모방 심리가 있고요. 또 하나가 뒤에 유산가도 한번 볼 텐데요. 다른 장르에 대한 내용을 차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근데 사실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문맥이 안 맞아요. 막 끼워버렸어요, 갖다가. 그래서 자, 황계사는 그리움 이 정도 하겠고, 자, 뒤에 가서 하나 더 봅시다. 자, 그대로 한번 지기해 볼래요? 유산가. 산에 놀러 가자는 노래예요. 산에 놀러 가자. 그래서 유산가도 자, 서울 지방을 중심으로 불리던 잡가 동그라미. 서울 지역에 바로 12잡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12잡가. 그 12잡가 대표적인 작품이 앞에서 황계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유산가였습니다. 그래서 일명 그대로 직역한다면 산놀이 노래라고 그래요. 놀 유자에 몇 산자니까 산에 놀러 가자고. 근데 이 작품을 뭐하고 대비하냐면요, 상춘구하고 대비를 시켜요. 똑같이 계절이 봄이잖아요.
그지? 산에 놀러 가자고요. 근데 같은 산 봄이 나오지만은 오히려 양반들의 작품, 그 상춘곡에 나오는 산의 모습은 현실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관념적인, 그지? 그래서 안빈낙도하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작품에서 산의 모습은 현실적 공간이에요. 곧 유흥의 장소야. 놀러 가자고, 놀러 가자고. 자,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율격의 파괴와 자유분방한 언어 구사를 통해 봄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자연의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해됐어요? 자, 우선 잡가. 자, 잡가 동그라미. 그리고 넓게 본다면 이 잡가는 평민 가사 속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노래로 부린다 해서 가창가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음. 자, 특징을 보면은 의성어, 의태어 밑줄,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 밑줄, 그리고 표현 기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에. 다음, 잡가랑가, 파격이란 말씀 드렸습니다. 사사조의 가사니까 운율을 주주로 이루지만은 파격이 있다. 파격. 다음, 우리말과 한자 혼용, 상투적인 한자 사용. 자, 이렇게 한자가 나왔던 것은 자, 7번 반제. 요걸 언어 표현 층이요 이중성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단 주의할 것은 뭐였다고 했었어요 내가. 이 한자가 이네들이 평민들이 한자를 비로소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그 특징이 아니라 상층로에 대한 모방 심리였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운율은 당연히 네, 사음보지만은 파격 기억하고요.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잡가 그리고 아름다운 봄날의 경치를 완상하는 이런 모습이지요. 어때요? 굉장히 한자가 많죠. 근데 그 중간에 또 우리 고유가 굉장히 많아요. 또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전형적인 가사, 그러니까 3, 4조, 4조였다면은 그 뒤에 엄이라든지 조사가 빠졌어야 맞아요. 자, 한번 해볼래? 어떻게 돼야 돼요? 화란, 춘성, 만화방창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말이. 근데 갑자기 위에는 한자 나오더니 아이 때 좋다 번님네야 산청 경계를 구경을 가세. 그지? 일반적인 타령조가 나와버립니다. 자, 그게 때 좋다, 때 동그라미. 무슨 때겠어요? 놀기 좋은 때지요. 그래서 그 이제 어렸을 때 그 시골 생각해 보면은 이제 모를 심잖아요. 모를 심고 나면은 그만큼 고생도 했고 잠깐 이 짬이 나요. 그러면은 화전놀이라고 해가지고 꽃피니까 어렸을 때 이제 보면은 특히 이제 남자들 남정네들은 안 갖고 주로 아낙네들 여인네들만이 산에 놀러 가는. 내가 엄마 많이 따라갔거든. 그 화전놀이가 생각나네요. 죽장망의 단표자로 자, 산의 경치 아름다움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오른쪽에서는 산 폭포수의 아름다움을 그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서는 자, 무궁한 경기를 찬양합니다. 주곡재금은 천고절이요. 그래서 그게 아니 음차 개념 봐봐요. 음차. 그러니까 주곡재금 그랬는데요. 자, 주곡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두견새 있죠, 두견새. 여기서 이제 거기는 주걱주걱 운다고 해서 주걱새라고 그랬어요. 이 주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뭘 말한다? 바로 음차의 모습입니다. 음차. 다음은 재금이라고 해서 우는 새란 뜻인데요. 자, 주곡재금은 천고절이요. 자, 적자정조는 일년풍이라. 거기에 적다정도 밑줄. 자, 이걸 네, 중의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거기 그게 주걱새든 밑에 나오는 적다정조 할 때 그 적자가요. 그게 쌓을 적자입니다. 잘 봐봐요. 쌓을 적자고요. 다음에 이 정자가
정자. 그게 무슨 정자가 봐봐요. 소정자예요. 소정자. 자, 첫 번째, 이 노래의 새의 울음소리를 음차고 있습니다. 이 새는 어떻게 울어요? 위에는 주걱주걱 운다고 썼죠. 여기서는요. 아, 소쩍다 운다니까요. 하나. 아, 소쩍 울잖아, 지금. 소쩍새라고 지금 이거. 됐지? 자, 이것이 첫 번째 음차의 모습이고. 자, 두 번째. 자, 뜻풀이입니다. 적다 정조는 일년풍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풍년을 기원하는 농민들의 염원이 포함된 말이에요, 이게. 이 새는, 자, 첫 번째, 어떻게 운다고? 아, 소쩍 운다고요. 두 번째, 왜 운다고요, 이제? 왜 운다고? 그러니까, 솥이 적다고 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쌓을 적자 있잖아. 쌓을 적자. 그래서 소적다의 모습이고 음차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솥 적다 할 때 솥에 많이 쌓인다 그 말이잖아 이게. 솥에 많이 쌓인다. 그 말은 쌀이 많다는 뜻으로서 소적새가 그에 많이 울면 어떻게 돼? 풍년이 든다고 하는 바로 농민들의 염원을 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잠깐 볼까요? 자, 1번에서 7번까지 이 글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선 후기 유흥 자리에서 주로 직업적 소리꾼들 됐어요? 사당패라든지 삼패 기생들이라든지 직업적 소리꾼들에 의해 가창이 된 노래다. 이 됐어요? 그게 바로 잡가입니다. 다음 사사조 사음보가 율격을 이루고 있다. 왜요? 가사니까요. 하지만 주의할 것은 그만큼 파격이 심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되겠고요. 좋은 절기에 경승을 찾는 산놀이 노래란 말. 그러니까 산놀이가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산이잖아. 그 산놀이 노래라는 것이 한자로 유산가를 뜻합니다. 근데 경상, 전라 등 남도의 12잡가가 아니라 12잡가는 어디라고 그랬어 내가? 서울 경기 지역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 자, 그게 틀렸네요. 다음 2번.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자, 적절하지 않는 거. 영탄적인 어조 밑줄. 영탄적인 어조. 경계무궁 좋을시고. 그지? 좋아. 영탄적인 어조. 다음. 풍자가 어디가 있어? 풍자가. 그지? 자, 풍자 X. 다음. 중국의 인물이나 고사를 인용해. 그래서 이제 그 왼쪽을 잠깐 볼까요? 그 나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무릉도원 모습인데요. 거기가 그래서 어주축수 애삼춘이었던 무릉도원이 얘 아니냐. 양요세지 사사로하니 황산공리 당춘절의 연명오류가 얘 아니냐. 그래서 그 연명오류 도연명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고요. 또 자, 끝부분 보면 그 다의 끝부분 보면은 은옥같이 흩어지니 소부 허유문답하던 기산영수가 얘 아니냐. 그래서 원래 우리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연명의 고사와 연관된 것이고 기산영수라고 하는 이 부분은 소부 허유의 고사와 연관된 부분이에요. 자, 다음에 중국의 인물 고사 나왔고 의성어, 의태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의성어, 의태어 했을 때는 주로 어느 부분이겠어요? 뭐 나 부분도 있고 다 부분, 특히 다 부분에서 우리 폭포 있지, 폭포. 폭포할 때 거기에 뭐 콸콸, 주르륵, 뭐 소쿠라지고 펑펄지고 넌출지고 으르렁 콸콸 많이 나오네요 거기. 그래서 폭포수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3번. 이 노래의 전개 방향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예요. 비애의 정서에서 비애가 어디가 있어?
이건 현실적 유흥의 노래야.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겠다는 것이겠고. 자, 1번 틀렸고. 다음에 그나마 앞쪽에서는 그나마도 죽장명의 단표자로 천리가 거의 좀 그 파격은 이렇게 심하지 않는데 뒤로 가봐. 특히 그 폭포하는 데 봐봐. 이건 가사가 아니야 막. 그지? 그래서 후반부로 가면서 기본적인 율격이 거의 다 파괴돼 버립니다. 다음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뭐 했었어요? 멀리 지금 산 얘기하고 있잖아요. 산에 들어가니까 뭐야 이제 거기에 폭포가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다음 후반부에서는 대상에 대한 묘사가 더 구체적이다. 주로 이제 새나 특히 폭포수 있죠? 폭포수의 모습에 대한 형태였습니다. 다음에 이 4번 이 노래에 대한 시적 화자의 삶의 태도. 자 밑줄. 그래서 시적 화자의 삶의 태도 한다면 뭐가 될까? 넓게 보아서 그냥. 그러니까 자연을 즐기는 거잖아. 그래서 넓게 보면은 여러분들 자연 친화 또는 강호가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되지 않습니까? 자,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나 외다하나. 여러분들 견회요 기억나요? 윤선도의? 어느 작품이야? 어떤 내용이야? 아, 윤선도가 귀양 같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윤선도가 귀양 같은 짓한 작품이야, 그거. 그래서 이첨난 때문에 말이야. 근데 결국은 그 종장을 보면은 이 밖에 연암은 일이야 분별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귀양제 가가지고 쓴 작품이고. 다음에 원천석의 작품 눈 맞아 휘어진 데를 기억나지? 이곳은 조리가요, 조리가. 끝까지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을 지키겠다고 하는 저리가를 뭘로? 대나무를 의인화해서 지었던 작품이었겠지. 자, 다음 잠들고 혼자 앉아. 그러면 이해가 안 됐으면은 여러분이 같은 윤선도의 작품이 2개 나왔으면은 둘 중에 답 아닌가? 상식적으로 그러면 똑같은 윤선도를 왜 줬겠어 내가. 그래서 앞쪽에는 견해요는 유배입니다. 유배의 모습이고 만흥이라는 작품 기억나세요? 그래서 윤선도의 강호가도 계열에서 꼭 여러분이 봐줘야 할 작품 내가 3종류 불러서 주세요. 첫 번째가 어부사시사, 두 번째가 오우가, 세 번째가 만흥. 됐습니까? 네. 그럼 만흥을 찾았으면은 강호가도 계열이다 쉽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특히 윤선도의 작품은 철저하게 좀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산 12곡가, 그중에 11곡이네요. 청사는 어때하야. 그래서 학문과 덕행에 대한 결의를 내세운 작품이니까. 자, 자연 친화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에 밑줄 친 기역, 꾀꼬리가 뭔가요? 기역이? 장송. 그러니까 원사는 첩첩, 태사는 주춤, 기암은 측령, 장송은 낙낙하고 했을 때, 자, 이 장송은 다른 거 다 빼요. 감정, 이입의 대상. 기쁨 나왔을 때. 그래서 밑줄 친 역할, 자, 감정이입. 그럼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뭐 있었어? 바로 1번 착각하지 마. 황조가, 그 황조가는 객관적 상관물이기는 하지만은 감정이입의 대상이 아니다. 내가 여러분 주의하라고 했잖아. 이해됐어요? 우리 감정이 배웠던 것이 바로 3번이었었어요.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 청산벽이 나왔습니다. 자, 새의 동그라미. 자, 새는 작자의 분신,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의 대상. 그럼 우리 한자성어 나왔을 때 뭐라고 썼어요 내가? 동병상련. 이해됩니까? 네, 바로 감정이입의 대상을 물었던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니은의 주곡 재금과 적다 정조가 있습니다. 비슷한 가지고 장난치고 있지요. 그럼 기법 뭐가 나오겠어요? 언어,
유희. 언어 유희. 자, 1번은 또 나왔네. 김구. 그러면 이 작품 딱 나왔을 때 표현기법 불가능한 상황 설정. 기초만 해, 기초만. 다음, 역시 2번에 황진이 작품도 불가능한 상황 설정. 그게 안 나왔을 때는 뭐라고 했었어, 내가? 추상적 시간에 구체적 사물화. 이렇게 올라왔잖아. 다음, 이정신 작품인데요. 야, 매미가 맵다고 울고 쓰르라미가 쓰다고 우냐? 됐어요? 바로 언어 유희였습니다. 자, 3번. 4번의 형태는 사물을 어떤 의인화했던 모습은 있지만 여기에 대한 언어 유희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다의 표현, 다. 제비 모습, 특히 폭포수 있죠, 폭포수. 자, 폭포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시선의 이동, 대꾸, 비유, 역설이가 있어요, 역설이. 자, 넘어가요. 자, 4번.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요에서 지금 제시가 된 것이, 자, 이제 두 노래를 제시해 봤는데요. 자, 이 민요 계열에서는 딱 둘만 봐요, 거기에. 첫 번째. 자, 시집살이 노래. 이건 우리 앞에서 사설시조 하면서도 비교해서 그걸 했습니다. 자, 역시 전형적인 사음보, 사사조, 밑줄. 그래서 아녀자의 노래라고 그래가지고 부요라고 합니다. 부요. 그다음에 자, 앞쪽에서는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하다가 형님이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대까 하고 이제 대화체로 사촌 동생하고 이제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AABA의 통사구조. 그거 맨 첫 줄이잖아, 첫 줄.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됐어요? 네, 바로 그 밑줄. 그것이 AABA의 통사구조입니다. 다음에 기색을 3단이고요. 다음 그 표현, 그러니까 앞쪽을 보게 되면 이제 시집살이, 계집살이다 해가지고 그 시집살이의 고달픔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죠? 이 작품의 특징을 봅니다. 근데 이제 끝부분에서는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 연못이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소이라고 연못이라고 거의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자, 끝부분에 어떤 뜻이냐면은 하늘 해학적으로 표현, 곧 흥보가에서 절망적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과 유사하다는 거 됐어요? 그래서 끝부분에서는 이걸 해학적으로 제시하면서 그 괴로움을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반복 대꾸 과장.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시집 식구들 있잖아요. 시집 식구들. 시집 식구들을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 새로 비유하고 있어요, 다. 맞죠? 그래서, 자, 그 인물들을 새로 비유를 했던 부분이겠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발상과 표현에서는 언어 유희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거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고된 시집살이를 묘사하고 있고요. 자, 그 중에 언어 유희가 어디 있는가 볼래요? 도리도리 도리소반 수저놓기 어렵더라. 오리물을 기르다가 심리방아 찧어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언어 유희의 모습이라면 주로 이제 도리도리 도리소반 뭐 이런 의무로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그 시집 식구들 한번 봐볼래요? 시아버지는 자, 새로 비유합니다. 호랑새 밑줄.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 시어머니는 꾸중새. 늘 꾸중만 하고. 동서하나는 한림새. 늘 고자질하고. 밑에 식구분석 보면서 같이 가요. 다음에 시누이 하나는 시누이도 있네요. 뾰족새. 까다로워요. 삐죽삐죽 하고 맨날. 다음에 시아주버니도 있네요. 그런 것을 봐서 지금 큰 며느리는 아니네. 그지? 자, 시아주버니는 뾰중새는 무뚝뚝한 사람. 근데 남편은 뭐야? 미련새고, 자식은 우는 새고, 나만 썩는 새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분 나왔었죠. 이 석삼년에 살고 나니까 뭐예요? 백곡 같은 요네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삼단 같은 요네 머리, 비사르춤이 다 되었네. 그지? 그래서 이제 그 13년 동안에 꽃다운 청춘은 다 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까요? 자, 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겁니다. 자, 74 노래. 자, 우선 첫 번째 1번은 어디가 키워드였어요? 대화 형식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 언어 유희 분명 있었죠. 다음 세 번째 삶의 괴로움을 노래로 해소해 보려는 그래서 끝부분에 극복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련되고 우아한 어투 화자의 처지 세련되고 우아한 어투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언어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4번 틀렸고요. 다음 자 2번 갑니다. 우리 규원가 했을 때 이 작품 나왔었잖아 아까. 그치? 자, 그래서 이 노래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규원가였습니다. 이 노래와 보기는 모두 봉건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괴로움. 그럼 봉건 사회에서의 여성이 겪는 괴로움은 뭐야? 시집살이의 괴로움이겠죠. 네. 다음 이 노래와 보기 화자는 모두 남편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겠죠? 그래서 자기 마음도 몰라준 미련새 아니겠습니까? 이 남편이 지금. 근데 우리 그 사설 시조에서는 너무 어려서 남편 구실도 못하는, 그지? 이렇게 나왔던 남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설 시조가. 다음 이 노래의 향유 계층은 주로 서민 계층이었고 보기의 향유 계층은 사대부 계층이었다. 이해되죠? 좋아요. 근데 이 노래와 보기 화자는 모두 눈물과 한숨으로 부당한 속박을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다. 오히려 내면적으로서는 그 모습에 대한 고발적 모습이잖아. 이거 미덕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자,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자, 강원도 지방을 중심으로 했었던 배틀 노래인데요. 부녀자들이 배틀에서 배를 짜면서 그 고달픔을 덜기 위해 불렀던 노동요입니다. 사사조, 사음보의 연속체 밑줄. 어차피 똑같잖아. 민요계리니까 이거는 항상. 이 노래는 강원도 통천 지방의 민요로 그 내용은 뽕을 따서 누이를 치는 것을 시작하여 누에꼬치에서 실을 뽑아 비단을 짜서 가족의 옷을 지어주는 데까지의 전 과정을 서사적인 모습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그 특징에서 자, 언어 유희 밑줄 좀 찾아볼게요. 다음 추보식 구성. 그러니까 뽕 따다가 누에 치어서 실 빼고 옷 찢고 그죠? 이런 모습이고요. 다음에 그 주제 잠깐 볼래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지금 노동요잖아요. 근데 그 노동의 한탄보다는 그러니까 노동의 괴로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 안 나와. 오히려 끝부분에 보면은
자, 오른쪽. 외씨가 쓴 보선지어 오빠님께 드리고 겹옷 찢고 소목지어 우리 부모님께 드리겠네. 오히려 가족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문제가 바로 나올 수 있겠네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노동 현실에 대한 한과 비판이 드러나 있다. 어디가 없다고 했잖아, 내가 방금. 노동이긴 하지만 오히려 가족에 대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1번 틀렸네요. 다음, 대꾸법과 자, 직유법. 우리 대꾸했을 때는 비슷한 구를 맞세우는 거야. 자, 그럼 맨 처음에 있네요. 기신매러 갈 적에는 갈뽕을 따가지고 기신매고 올 적에는 올뽕을 따가지고, 그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다음, 직유. 자, 백꽃같이 바래워서 참외같이 울짓고 외씨 같은 보선지어. 됐어요? 같은 같이. 자, 직유 나와 있습니다. 다음, 사사조의 운율과. 자, 그건 말씀드렸고. 자, 그럼 언어 유의가 어디 있는가 봐봐. 두 번째 줄. 그 첫 번째, 두 번째. 갈 적에는 갈뽕, 올 적에는 올뽕이겠냐. 됐지? 그게 언어 유의지. 음의 유사성. 다음, 화자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자, 과장입니다. 과장. 자, 어느 부분이 과장일까요? 강릉 가서 날아다가 서울 가서 메어다가 하늘에다 배틀 놓고 구름 속에 임에 걸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자, 과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2번 가겠어요. 이 노래 역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입니다. 적절. 자, 1번 대꾸. 자, 대꾸의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내면? 아니, 대꾸의 모습은 있지만은 화자의 내면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은 맨 끝부분인데 가족에 대한 애정. 근데 대꾸는 있지만은 그 내면의 집약이라 볼 수는 없어요. 그 X. 다음, 진솔한 감정을 정갈한 비유와 세련된 표현으로. 네, 이게 맞겠네요. 자, 그렇다면 3번은 왜 틀렸을까요? 그렇지. 객관적인 사실성은 아니잖아. 현실로서는 아까 과장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지?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이런 모습이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모습은 아니죠. 다음, 상반된 이미지. 상반된 이미지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시적 긴장감도 없습니다. 자, 3번. 자, 이제 기역 리을 중에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그랬습니다. 그럼 딱 보는 순간에 봉산다춤 나왔네. 추워라 문 들어온다. 이 뭐야 이거? 언어 유희 물었죠. 그렇지. 언어 유희 물었잖아요. 그러면은 가의 작품에서는 언어 유희가 어디 있었어요? 계잘량이란 양자에 계달의 수반에 반자 쓰는. 됐습니까? 이런 경우는 동음 이의를 통한 언어 유희고, 이에 비해 춘향전에서는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어순의 도치를 통한 언어 유희라면은 바로 왼쪽에 있는 배틀로리에서는 뭘까요? 음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 유희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갈 때는 갈뽕, 올 때는 올뽕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네. 자, 언어 유희의 모습이니까 답은요. 네, 1번. 야, 무슨 A가 되냐? 어이씨. 거기 바꾸죠. 기억 니은 짓으로. 자, 그래서 1번이 돼야 됩니다. 1번이. 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는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왔었던 운문문학 있잖아요. 이제 그 운문문학을 전부 다 종합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앞쪽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작품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묶어놨잖아요. 이렇게 두 작품씩. 그래서 최근에 보다 보면은 이 운문 산문의 형태가 장르를 같은 장르가 아닌 것들도 묶어가지고 제시를 해요. 그래서 그 뒤쪽에는 내가 운문 종합을 해놨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자, 뒤에까지 쭉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뛰어왔네. 이제는 운문문학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뒤쪽에는 뭐가 나왔어요? 이제 산문문학이 남았겠죠. 근데 이 산문문학은 아무래도 운문의 경우는 좀 짧으니까 그나마도 전문이 다 될 수가 있지만은 이 산문문학은 아무리 짧아도 어떻게 돼? 전문이 다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잘 인용되는 작품들 있지. 그리고 전혀 이제 작품을 보지 못하는 이런 경우라면은 우리 앞에서 내가 비문학 독해 기본 조령 한번 했었지, 그지?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자고. 그래서 요건 오히려 산문문학은 비문학 독해형 유령으로 이걸 풀이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밥을 먹고. 자, 그래요. 밥을 먹고 오후 시간에 이어가도록 합시다.